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이렇게 확정 고시까지 국민 여론 수렴까지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죠. 정말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정교과서 강행 정부 여당에게 강력하게 다시 한번 촉구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민심을 전하고 국정교과서 강행 중단하라는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표님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소통이 안 되는 불통정권입니다. 참으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정권입니다. 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하는 여론보다 월등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 역사 문제는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역사학자들과 역사교사들은 거의 모두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고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압도적으로 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합니다. 이 정도면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오늘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받은 반대 서명 40만 건 이상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역사 네트워크가 받은 반대 서명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역사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반대 의견을 제출한 건수도 수만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일 역사 국정교과서 고시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행정고시의 예고기간,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기간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요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면 이런 압도적인 국민들의 반대 의견을 존중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부는 행정 예고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오늘 밤 12시까지 여론을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도 그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내일 11시에 확정고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당은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 고시 강행 방침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규탄합니다. 그리고 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라도 역사 국정교과서
강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내일 역사 국정교과서 고시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내일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할 것이 아니라 국정교과서 포기선언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내일 정부의 포기선언이 있을 때까지 이 자리에서 농성하면서 정부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역사 국정교과서를 막아낼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어서 우리 이석현 부의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돌려서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서명운동을 벌였고 우리 당이 40만 명 국민들의 서명을 받았고 시민단체들이 받았다는 걸 다 합하면 100만 명이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들의 절반을 국정교과서 반대가 절반 넘어선 지가 오래됐습니다. 나날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역사책을 갖고 와보라 해가지고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 선전하던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반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이 10여일 전부터 종로 부호신각 앞에 진실과 진실과 거짓 체험관을 차려놓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민정 교과서가 8가지 책이 있는데 8가지 책을 거기에다가 진열해 놓고 그 밑에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 책들 중에서 주체 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는 걸 찾아내시면 푸짐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상품 받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책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색깔론, 심지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느니 별 해괴망측한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 야당과 또 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국민들을 핍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오늘로서 이제 고시가 끝나고 5일날 관보에 실으면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3일 밤낮 지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이 고시를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에게 물어야 됩니다. 국민에게 묻기 위해서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거기에 맡기고 여야당이 민생과 예산 문제에 전념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평소에 늘 민생 외치던 정부 여당이 왜 그것을 안 받은지 나는 자가당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한 사회적 논의기구 내용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또 진보단체들끼리만 하나하는 불안감에서 거부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틀을 협의해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국사편찬위원회 또 국사학자 그리고 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부까지도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맡기고 여야가 민생에 전념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구성 내용에 대해서는 책상에 앉아서 협의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시를 정부가 내일 철회를 하고 아울러서 그러한 논의기구 구성을 하자고 여야가 머리 맞대고 앉으면은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두를 것 없이 그렇게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 이 역사교과서 국정하는 것이 무슨 군사작전이나 되는 것처럼 하루가 급하게 서두르고 마치 기차가 막다른 길로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그렇게 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않는 것이 좋은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그 일이 그렇게 하루가 급한 일인가 그 말입니다. 이래서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 위해서 그런 기구를 만들자고 우리 당이 제안한 것입니다. 이제 정부 여당이 각성해서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경청하고 답변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답변은 새누리당의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이어서 오늘 우리 당이 전국 지역위원회에서 세종시 교육부에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과 반대 의견서를 취합해서 전달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오신 도종환 특위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에 교육부에 그동안 국정화에 반대하는 의견서 모은 것과 그 다음에 서명 받은 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받은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오늘 12시까지 의견을 접수하겠다고 했어요. 오늘 12시까지 찬성 의견이든 반대 의견이든 모아서 그리고 그것들을 듣고 그리고 반대는 어떤 내용의 반대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일 11시에 발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8,000명의 의견서를 오늘 밤 12시까지 모아서 그 중에 18,000개만 해도 의견을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텐데 원래 그런 의견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반대가 많아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강행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미 그냥 국민 의견은 무시하고 강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태까지 20일간 의견을 듣는 기간을 정한 것은 그건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말 아닙니까? 국민들 의견을 듣겠다고 하고 경청하겠다고 했으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지. 그냥 그것은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우리는 이대로 간다.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과서는 불법 교과서입니다. 그동안도 행정절차법을 얼마나 많이 어겼습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많이 개탄했습니까? 그런데 또 마지막 남은 이 국민의 의견을 모아서 검토하고 경청해야 되는 이 시기에 그냥 이걸 강행해버린다는 것은 정말 오만한 행정, 오만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를 앞으로 이제 내일 확정을 하면 이제 국정교과서 작업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그 기간이 1년여 밖에 안 됩니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1학기 교과서를 만드는데 1년 6개월 걸립니다. 지난번에 교학사 교과서 2년 동안 준비했는데 부실이 2,200개였어요. 근데 1년 동안 이걸 어떻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졸속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불법 교과서 그리고 졸속 교과서 그리고 예산 편법으로 갖다 쓰면서 만들고 있어요. 편법 교과서가 될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편법 교과서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필진 공개하지 않고 대표 필자 몇 명만 발표하고 나머지 필지는 공개하지 않으면 밀실 교과서가 될 거예요.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는 밀실 교과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균형 있는 학자들로 구성해서 만들겠다고 했지만 90%를 좌파로 몰아붙인 다음에 나머지 10% 갖고 필진을 구성하면 그 교과서는 보나마나 편향 교과서가 될 거예요. 편향 교과서. 그리고 그 내용 쟁점이 되는 학설들을 정말 학문적인 논쟁과 토의를 거쳐서 그래서 그걸 교과서에 실어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쓸 거예요. 그러면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통설이 아닌 부실 교과서가 될 거예요. 부실 교과서. 그 다음에 이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현장 검토라든가 전문기관 감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간도 짧고 제대로 거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지금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 불통 교과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만들어서 현장에 내보냈을 때 지금 교육청이라든가 교사들이 대안교과서 만들겠다, 불복종하겠다고 하면 보나마나 이제 국정을 사용해 되도록 돼 있으니까 여기에 따른 징계 문제라든가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 교과서는 파행 교과서예요.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파행으로 가는 그런 교과서를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부실로 편향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국가행정, 교육행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어떻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참으로 이 정부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지금이라도 이런 많은 국민들의 반대 의견, 점점 높아지는 반대 의견을 경청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중단하라고 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정부 여당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불법적이고 또 부실하고 편향적이고 오류투성의 교과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 도정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민심에 귀 기울이고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왜 점점 더 높아지는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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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교과서 반대 민심을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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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정청래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 행복 시대가 아니라 국민 항복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학교수들, 역사학자들 90%를 좌편향으로 몰고 10%의 대한민국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서 국민 전체를, 우리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나쁜 교과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혁당에 대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사과했던 박근혜 대통령, 이제 5.16을 정당화시키려 헌법 정신을 부정하려 합니까?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민주국가에서 다양성이 보장된 좋은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진실과 올바른 역사를 교육받을 권리를 훼손한 100일째 국정교과서는 독재 교과서입니다. 독일 나치 시대나 일본 군국주의 시대, 유신 독재 시대나 가능했던 독재 교과서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을 비롯한 후진국에서나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북한을 욕하면서 왜 북한 교과서 방식을 채택하려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북 교과서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의 과거 친일, 아베 정권의 과거사 역사 왜곡과 위안부 문제에 사과하라고 하면서 아베 정권이 일삼고 있는 교과서 왜곡에 왜 동참하려 하십니까? 김영삼 정권 바로 이곳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새벽에 노동법 날치기를 하면서 그 김영삼 정권의 조정을 올렸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내일 갑자기 강행되는 국정교과서 고시 확정은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날치기와 맞먹는 역사적 폭거로 기록될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에 이어서 박근혜 정권, 또다시 유신과 쌍둥이 정권이 되시려 하십니까?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땅의 지성, 대학 교수들도 반대하고 있고 학교 선생님들마저 들고 일어나고 있는 이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를 5년짜리 박근혜 정권이 결코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회 교문위의 서른위원 전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서른입니다. 정치인은 자기 주장을 강력히 내세우다가도 국민의 여론이 기울어져서 여론 지지가 따르지 않으면 자기 주장을 걷게 마련입니다. 접게 마련입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로는 59%가 국정화에 반대하고 32%쯤이 찬성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로 반대가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 여론입니다. 처음에는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국정화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차츰차츰 알게 되면서 여론은 급격히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론정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정화를 강행하겠다 하면은 정치인의 길을 포기하고 독재자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정치를 하고 있고 여론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국민의 뜻이 이렇게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확실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를 강행하겠다면은 정치인의 길이 아니고 독재자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는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정치인의 길로 다시 들어오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독재자의 길은 불행만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아왔습니다. 이 점은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더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불행하지 않은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년도 교육부 예산 심의를 위해서 열렸던 교문위 예산 소위에서 내일 확정 고시하겠다고 사실상 확인했는데요. 관련해서 조정식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조정식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화 저지 특위위원이자 교무위원으로서 지금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대단히 참담하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그런 어이없는 심정입니다. 결국은 국정화 강행은 대통령의 뜻이고 청와대의 뜻입니다. 저희가 오늘 교문위 예산소위에서도 그러한 이런 상황들을, 그러한 분위기들을 다시 한번 역력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끔가다 참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 가끔 하십니다. 지난 2005년 1월달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대표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다.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이게 당신의 방송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지금 딱 국민들께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을 180도로 완전히 뒤집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지금 재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라의 육체가 국토라면 나라의 영혼이 역사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을 저도 처음에 접하고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의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정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영혼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나라의 영혼, 나라의 역사를 정권의 입맛대로 재단하고 그 영혼의 족쇄를 채우는 것은 그 영혼의 죄를 짓고 역사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는 역사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예산 소위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결국 어렵사리 마련된 예산 소위가 또 정부 여당의 무책임과 불통으로 결국 파행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오전에 이번 비밀 TF의 단장인 충북대 사무국장을 출석시켜서 지금 역사교과서와 관계된 그런 예산 내역과 편성 내용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차관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 차관과 당시 배석했던 기조실장 그리고 대학정책국장이 연락하겠다라고 하더니 잠시 후에 전화를 안 받는다,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금제를 갖고 오전에 실강해버리다가 그럼 다시 연락을 취해서 오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섭게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번에 교육부 차관이 하는 얘기가 협의를 해봤으나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일반 통보를 했습니다. 오전에 했던 말과 오후에 했던 말이 다시 손바닥을 뒤집었고 그리고 바로 곧 이어서 국무총리실에서 내일 오후 11시에 총리와 황운하 교육부 총리가 국정화 발표를 확정 고시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통행하고 역사의 죄를 짓고 대통령 스스로의 말을 한마디로 뒤집는 그런 일을 자행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이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에 이제 2배 가까이 뒤집어졌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뒤로 하고 자신의 말을 뒤집고 속전속결로 강행하겠다는 것은 결국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독재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국민의 귀에 기울이십시오. 국민을 이기는 그런 지도자는 없습니다. 계속 이대로 간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결국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가장 잘못한 일로 역사의 죄를 짓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을 무시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내일 11시에 예정된 국정화 확정 발표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우리 뜻을 모아서 힘차게 구호 한번 외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저희 그 이후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심 외면, 절차 무시,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즉각 철회하라! 친일미화 독재 오년 국정교과서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교과서 반대 민심을 수용하라!